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석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월드 경마의 신동훈입니다. 자, 7월 28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원래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휴장을 반납하고 이제 보정경주 포함해서 서울경마만 금토일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각 회사나 사업체 이런 데서 이제 휴가가 시행이 되는 주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마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경마를 하러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제 휴가비를 챙기겠다는 얘기가 나올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당히 이번 주가 원래는 좀 중요한 주간이죠. 지난주도 좀 중요했고, 이제 다음 주도 좀 중요한 주간이고, 이제 휴가비를 좀 챙겨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제 저희 전문가들은 1년 동안에 이제 좀 부담이 되는 주간이 이럴 때 이 여름 휴가철하고 명절을 앞두고 시행이 되는 이제 추석 전 아니면 이제 또 구정 전 이런 경마가 좀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아무래도 맨날 잘하다가도 그때 못하면 좀 마음이 좀 아프고, 맨날 못하다가도 그때 또 잘하면 또 왠지 모르게 또 뭔가 보답을 하는 느낌이고, 또 그럼으로써 또 보람도 좀 느끼고 저 그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뭐 이번 주는 상당히 중요한 경마 주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저희 팀이 아까 이제 금요경마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해체가 됩니다. 각자가 이제 자기 분야로 또 다른 팀으로 소속이 돼가지고 옮겨가는 그런 실정인데, 손석범 위원은 이제 불세출위원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하고, 또 여기 또 신동훈 위원은 대박마를 찾아난가? 네. 거기 원석도 강철위원하고 같이 하고, 저는 또 솔로로 합니다. 이제 혼자 원맨쇼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다른 팀으로 가서 저희 팀의 이제 방송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뭐 각자가 이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인 경마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개소리 다 집어치우고요. 갈 길이 멀고, 또 여러분 더우니까 짤막짤막하게 핵심만 말씀을 드리는 방송으로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주 토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신동훈 위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뭐 마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준비를 했죠. 왜냐면 3일 경마를 치러야 되니까 준비들을 많이 했고, 제 생각에는 골고루 좀 3일간에 걸쳐서 잘 이 배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센 애들끼리만 붙으면 또 재미가 없고, 너무 또 부진 마필들끼리만 붙으면 또 어려워지는 게 경마인데, 골고루 뭐 인기마와 복병마들이 적절하게 편성이 된 토요 경마라 보여지니까 상당히 좀 재미있게 붙을 수 있는 하루로 판단이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미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가족들하고 경마장에 나들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액으로 배팅을 하면서 이제 이 야구장의 분위기와 경마장의 분위기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 치킨 같은 거나 가벼운 맥주 같은 거, 이렇게 캔 맥주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갖다 놓고, 아니면 애들은 뛰어놀 수 있게끔 주로 같은 데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과 한번 나들이 하는 차원에서도 임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마 주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월 28일 토요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어느 정도는 입상 가늠의 우열이 드러나긴 합니다만 이변의 속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경주. 손석범 의원. 예, 지난번 입상을 했던 말은 승군전을 나서는 말들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변 가능성도 있겠는데, 그러한 승군마들이 입상을 하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이변이 아닌 경주가 될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형군에서 좀 경기력 변화를 보였던 말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3번 톱 스페셜이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리는데, 이 31주에서 1번 하일리런과 같이 동반 출전을 하는 경주입니다. 상당히 좋은 기록을 냈었던 하일리런이 있지만, 톱 스페셜 자체는 경주력 자체가 선행으로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 자, 바닥을 한번 때려놓고서 지난 경주는 선입전개로서 많이 버텨내는 경주력. 이건 뭐냐면 이제 따라가면서도 경주력이 좋아졌다는 거는 힘이 찼다는 거고, 주행습성에서도 마필의 경주마로서 자질을 좀 갖춰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따라가면서 지난번 정도의 경주력은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서 기본적인 스피드까지 있는 말이라면 저는 3번 이 톱 스페셜을 요주의권 전력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신동훈이요. 예, 저도 중배당권을 한번 추천을 드리겠는데요. 저 외곽에 있는 이 11 슈퍼 양키입니다. 자, 직전에 조경호 타고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는데 또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얘는 경주거리가 줄어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그런 전력인데, 이번에 1200으로 이제 경주거리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물론 이 선두권 마필들이 초반에 상당히 이제 경험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300에서 이제 두 번이나 경주 경험을 한 상태고, 얘가 선입으로도 1200에서 과거의 능력을 또 보여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가 최근에 좀 실망을 줬습니다만은 슈퍼 양키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는 배당권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8번 맥시멈 스피드라는 마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이거는 경주 후기 D잭인데 칸초 댄서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예시장에 있었어요. 근데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시장에서 이렇게 세 바퀴를 돌고 주로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12번이니까 맨 끝에 나간다고. 그래서 그 입구, 그 창구, 그 지하도로 들어가는 데서 제가 이제 소리를 한번 빽 질렀어요. 김석봉 화이팅! 이러고 소리 질렀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인사를 꾸벅하고 나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느낌이 쫙 오더라고. 이거 가는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예시장에서의 모습이 완전 필이 가는 촉을 딱 잡았거든요. 그냥 영락없이 그 칸초데스나 피코 노바웃이 이제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졌는데 8번 맥시멈 스피드도 김석봉 기수가 최선의 질주만 해주고 자신감 있게만 몰아준다면 뭐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8번 맥시멈 스피드, 자 김석봉 기수의 하이템을 외치면서 강력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성은 신마 1두의 전력도 괜찮은 것 같고 여타 마필들의 전력도 다들 고만고만한 전력인데 의외로 괜찮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숨어있다. 자, 손석번이요. 예, 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좀 더 인기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백이 좀 생겼는데 11번 새청자라는 마필이에요. 그동안 뭐 경주가 취소도 되고 이러면서 공백이 좀 더 생긴 것 같은데 새청자 자체는 저는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나은 것 같습니다. 초반 발주가 좀 적절치 못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 능력을 못 발휘하는데 이 말은 정상적으로 발주를 하면은 저는 앞으로는 이제 뭐 선입 뭐 내지는 웬만한 편성은 선행도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스피드 자체가 있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 선행말하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능력 있는 말이 레이스도 끌고 나가듯이 새청자 같은 경우도 분명히 보여줄 경주력은 분명히 더 있는데 자 그동안에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좀 안타까웠다 생각도 듭니다. 외곽 게이트가 저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말이라서 자 이번 외곽 게이트는 불리함이 아니라 좀 더 좋은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안쪽에 있는 애입니다. 3 시종 1이요. 자, 직전에도 이제 선행을 가서 끝걸음이 너무 안 좋았고 데뷔전에서도 사실 인상적인 발걸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연속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외곽에 있는 마필들도 물론 걸음이 상당히 좋은 마필들도 있고 자, 신마 중에 눈에 띄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선 최단거리 3번 게이트에 지금 전개가 나와주고 있는 3시종이력 3번이나 문세영 기수로 기승을 연속으로 시키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안병규 쪽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를 하면 버틸 수 있는 찬스가 아니냐 3시종 이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2번 엑설런트 가드입니다. 오경환 등짝의 안해악마방. 안해악마방이 이제는 왠지 모르게 안해악마방 하면은 생각나는 마필 있죠. 갈셈이라는 마필이 생각이 나는데 참 안발로서 잘 뛰었던 마필인데 마방이 기둥마가 없어지면서 왠지 모르게 마방 자체도 세태기를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마방이에요. 2번 엑설런트가는 거세 이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전혀 능력 발휘를 못 해주고 있는 마필인데 이제는 거세 후유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그래서 안해악 마방에서 오래간만에 첫 우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인 2번 엑셀런트 가드를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경주도 뭐 요 정도 선이면 충분히 적중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제 토요일에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철원 편성입니다. 딱 8두가 출전하는 경주로 능력차는 아주 미세한 의외로 혼전 양상의 구도다. 자, 신동훈 의원. 예, 우선 뭐 이번 레이스 뭐 인기 많은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5 대싱 치프인데 뭐 계속해서 이제 소속주에서 강구보 조교로서 이마필의 이제 전력을 계속 보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사실 뭐 상대 말도 이제 전개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올 수 있는 뭐 절호의 찬스가 아니냐. 자, 5 대싱 침프 뭐 인기 많으니까 뭐 이번에 뭐 가져가야 되는 전력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역시 뭐 몇도 안 되는 편성이죠. 뭐 대싱 치프하고 이제 상대바로서 지난번 입상했던 별똥마님이 지난번 기대 이상으로 좀 선정을 해줬는데, 자, 저는 여기서 6번 해피하우스라는 마필을 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신대정 기수가 기승을 해요. 자, 요즘 뭐 신인 기수며 그동안 부진했던 기수들도 한 번씩 입상을 다 하는데, 자, 신대정 기수만 유독 자 이렇게 입상을 좀 못합니다. 자, 지난번 데뷔전은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었고, 주행검사 신대정 기수가 받았고, 조교 신대정 기수가 직접 했고요. 자, 이 해피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볼포니 자만이니까 추임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지금처럼 뭐 섬두력 있는 마필들이 있지만 직선에서의 뚝심이 이렇게 좋은 마필들이 아니어서 해피하우스는 아직 1점밖에 안 뛰었고, 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경주력만 생각이 된다면은 이 신대정 기수도 정말 신대정 기수가 들어왔다 웅성웅성 되는 모습이 여기서는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대정 기수 참 한번 입상하길 저도 기대를 해보겠네요. 이 편성에서 충분히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2번 유대한 전설이라는 마필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5번 대싱 치프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뭐 내용이 있는 마필은 아니거든요. 선행을 간다는 점하고 문세영 등짝이라는 점인데 정말 뚝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외로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5번 대싱 체포를 괴롭히고 넘어갈 수가 있느냐인데, 저는 그 역할을 이번 위대한 전설이 해주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필 자체가 힘이 있는 말이에요. 힘이 있는 말이고, 이 덩치는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닌데 아주 패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직진전 1200에서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 편성에선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고, 아직까지는 선행력을 빼어나지 못하는 약간의 발주 고착성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점만 뭐 시정을 해준다면 2번 게이트의 앞말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2번 위대한 전설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일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재밌게 해볼 수 있는 경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번 경기는 사실상 능력으로 봤을 때 어느 마필이 인기를 모으던 간에, 자, 의외로 이제 적중을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인 능력 압축도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선선번이. 예, 이 늘어난 거리가 조금의 변수가 된다면 될 수 있는 경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팔리고 올것 말들의 접전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주에서도 뭐 조금의 뭐 배당 가능성은 있는 경주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인기권 중에서 그나마 팔리는 말 중에서 믿음을 좀 가져본다면은 9번 치유천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치유천왕은 지난번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니까 확실하게 인기마로 팔렸었던 부분인데, 자, 상대 마필들의 선전 속에 3착밖에 못했던 경주, 다시 한번 기승하는 지금이 지난번보다는 저는 더 확실히 승부의지는 강한 경주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경주에서 기승을 하면서는 이제 못 가니까 문세영으로 확실히 때려야겠다 이거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도 못 갔었던 가운데 한 번 더 기승은 이번에는 좀 책임감을 갖고 기승을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는 늘어났지만 9번 치유천왕을 이번에는 좀 믿어주고 싶은 경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훈 의원. 예, 저는 안쪽에 있는 이 3 듀크 실러. 자, 얘가 참 이 본만 해도 뭐 말이 많았던 말이에요. 뭐 쏜다, 뭐 조교 때 뭐 말이 미쳤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얘기가 많았던 말인데, 뭐 결론적으로는 한 번 더 입상권을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귀를 보면 끝걸음은 가지고 있는 애고요. 자, 빠른 경주에서 자력 입상은 좀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번 레이스가 그렇게 빠른 편성이 아니에요. 물론 선행마가 있긴 하지만 뒷심이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이번에 첫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추입 찬스 4 듀크 실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사실상 지금 얘기를 했던 3번 듀크 실러와 9번 치유천왕이 당의 인기권에서도 압도를 할 겁니다. 등짝면에서나 마필의 능력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누가 도전권이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경주인데,
사실상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본다면 5번 야오라이언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하고 정말 뚝심도 갖고 있긴 한데 저는 4번 황금채널이라 마피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홍수 마방 열심히는 하는 조교사님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입상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좀 공격적인 그 작전 지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좀 어차피 4번 황금채널이라 마필이 직제점 경주 때 문세영 기수가 3착을 왔을 때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김동균 기수, 조교사죠. 이제 지금은. 김동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예, 조정을 확실히 거쳤어요. 그럼 이번에는 대단한데도 마필의 걸음이 늘어났으니까 탐색을 하면 이런 말들은 더 이상의 능력 신장을 뚜렷하게 못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걸음이 늘어난 시점이고 지난번에 이 자연적으로 조정을 거쳤고 그럼 이번엔 능력 신장을 무조건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니까 최선의 작전 지시로 강력하게 승부 의지를 보여준다면 4번 황금채널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강력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는 어느 정도 입상 가능성의 우열이 드러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차가 아주 미세한 혼전 양상의 구도입니다. 신동훈 의원. 예, 지금 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마필들이 이제 출주 전적에 비해서 입상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애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인기권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자 직전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바로 이 오 킹덤 레이스. 직전에 인기 2위권까지 팔렸는데 뭐 나름대로 얘가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팔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체중 자체가 이제 플러스 10kg이 늘고 직전에 뭐 이상혁 기수가 추입 작전을 했다라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정상적인 승부가 아니었다라는 저는 결론입니다. 자, 마필이 좀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이상혁 기수가 좀 살살 탔던 부분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체중만 좀 감소되어 나온다라면은 오 킹덤 레이스 오랜만에 입상할 수 있는 찬스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6번 선샤인 캣을 말씀드리죠. 킹덤 레이스와 좀 같은 과로 보고 싶어요. 지금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그냥 미승리마 편성 뛰는 말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이 선샤인캐 같은 경우가 지난번 1800 늘어난 거리를 바로 극복해줬는데 당연히 뭐 기록 자체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 전에도 이제 이준철 기수가 입상할 때도 제가 예상에서나 말씀드린 것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혈통상의 값어치가 있는 말이다. 자, 그 값을 최근 두 번의 경주를 통해서 해줬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좀 뒤늦게 지금 힘이 붙으면서 경주력이 나오는 말이어서 저는 지금의 경주도 똑같이 1800 레이스 해볼 만한 상대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가는 경주가 됐던 어떻게 됐던 간에 더욱 발전해가는 모습을 저는 이번 승군전에서도 보여갈 수 있는 전력으로 자 6번 선샤인 캣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편성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어느 마필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데 거리가 이제 1800이라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거리 적응력을 누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체가 작은 놈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적응력을 보여줄 요소가 있는 놈들 그리고 또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앞말들이 드글드글한 편성이니까 앞말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변수를 뚜렷하게 이제 챙겨봐야 되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가 늘어나면 앞말들을 추천하기보다는 순말들을 추천하는 게 좀 낫겠죠. 아무래도 힘으로 뛰는 마필들이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12번 한울먼이나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57kg를 받았겠죠. 순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쩔 때는 잘 뛰고 어쩔 때는 못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요 마필은 이제 1700과 1300을 그동안 꾸준하게 뛰어왔던 마필이고 약간의 기복을 좀 보여주긴 합니다만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의 핑퐁 상승이 예측되는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 12번 한울먼이나 마필은 요 편성에서 김동철 기수가 최선의 질주만 보여준다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이 11번 한울문을 배당권 전력으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지난번 경주 때 인기권 전력으로 팔리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과 또 선전을 했던 마필 간에 공통으로 출전을 하고 있는 혼전 양상의 구조다. 자, 누구죠?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조금의 접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이 마필이 좀 못 뛰었으니까 접전이 된 것 같아요. 7번 로열 갤러퍼라는 마필을 말씀드리는데 자, 지난번 로열 갤러퍼가 완전히 지금 배당판이 원래 예상하고는 달라졌던
판이었어요. 원래 내장산이 아주 로열 갤러퍼처럼 강력하게 팔려야 되는데 저희가 방송에서도 이제 강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로열 갤러퍼는 상대적으로는 이 취입 타이밍이 좀 늦었을 뿐이지 역시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마지막에 거리를 좁혀올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당시 뭐 승천지수나 내장산에 대한 발전 가능성도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로열 갤러퍼가 그만한 거리차가 4코너를 이미 돌 때 상당 부분 거리차가 있었는데도 올라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1800 레이스에서도 그 능력은 분명히 여기서 이어갈 수 있는 전력으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이 18공입니다. 직전에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삼착순근에 걸려있다는 게 문제죠. 이제 계속 바닥에 축 늘어져 있다가 한 번 싸먹은 말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착순이 계속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가 1800m라면은 80이 선위권, 중위권 정도 따라간다라고 봤을 때 중반에 충분히 역전극이 가능합니다. 상대 마필들도 뭐 만만치 않은 그런 편성이긴 합니다만 80은 저는 좀 조시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투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18공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아폴로라는 마필, 4번 아폴로라는 마필하고 이제 같이 뛰었던 마필이 흑선풍이라는 마필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흑선풍은 이제 거세 이후에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아폴로라는 마필은 이 흑선풍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1700 또 1400을 뛰어봤고, 이번에 이제 1800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마필 자체가 의외로 근성이 좀 있습니다. 체중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순말치고는 좀 작은 몸인데 어찌됐든 근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문세용 관장인데 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문세용 기술하면 뭐 요즘의 기승술이라면 충분히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마필 아니냐. 자, 이 4번 아폴로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경기는 이 4번 아폴로, 7번 노야갤러퍼, 10번 80 인기권 3인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터지는 쪽보다는 뭐 안정적인 전력층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7경주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 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나오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의 첫 번째 UCC 메인 승부처 토요제 7경주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추천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삼착순근에 걸려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10 누볼라 얘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김혜성 기수가 이제 주로 기승을 했었던 43조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김혜성 기수는 정식 기수입니다. 꼬마 기수가 아니에요. 꼬마 기수가 아니라는 거는 별정이나 마련 경기에서 감량 이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정화중에서가 눈길을 돌린 거예요. 자, 이제 감량 기수 있는 여성 기수, 안요리 기수죠. 자, 직전에 생각보다 상당히 종반 끈끈하게 버텨주는 걸음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이번에 50kg까지 핸디가 떨어진 부분이라면은, 자, 복병권 중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10 누볼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6번 시크릿 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주 만에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출주지가 조금은 길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크릿 카드란 말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필의 경주력을 제대로 좀 못 살려내서 제가 좀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자, 지난 레이스가 이제 승군전이면서 1800을 뛰었던 경주. 조병호 기수이기 때문에 한 4위권까지도 좀 팔려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12주간의 공백이 있죠. 자, 기수는 서승훈 기수죠. 지난번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주기까지도 있지만 오히려 하지만 이 시크릿 카드는 우선 기본적인 스피드가 있고 선두권 레이스를 끌고 갈 마필이 안쪽 게이트에 있는데 전개상으로는 뭐 더욱더 편해지는 경주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조건은 좋지 못할지언정 입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더 높다 보고 있는 말이니까 저는 6번 시크릿 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도 국산 4군에 이제 1800 경주인데, 흔하게 얘기해서 이제 기복형 마필들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 1800에 대한 부담 요소도 좀 갖고 있고,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의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도 높지만, 의외로 거리 적응력에 부진을 보여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편성은 앞말들이 또 이 다소 포진을 하고 있고 순말이 2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의 변수도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의외로 배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주라서 중배당 이상 단통으로
한번 멋진 승부를 해보고 싶은 경주. 자, 토요일 7경주 강타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곧바로 이어서 이제 토요일 8경주로 넘어갑니다.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나오는데요. 자, 이번 토요일 8경주는 손석번 위원의 저희 팀의 두 번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추천날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경주로 보고 있고요. 우선은 대길에는 부러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공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안쪽에 있는 이 팔라딘, 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히 인기마로 팔리면서 꾸준히 착순이 곤도박질 쳤죠. 뭐 기수가 나빴냐? 자, 그것도 아닌 부분이고요. 자, 11주 전에 하만식 기수가 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의외로 끈끈한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양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굉장히 마필이 많이 걸음이 좋아지고 기력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라딘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핸디캡도 상당히 적절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입상할 수 있는 찬스다. 이 팔라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편성은 진짜 제가 봐도 좀 터질 것 같습니다. 무브먼트가 지난번에 낙마를 했나? 네. 예. 예, 낙마를 했지. 그 뭐 아이고 편성 자체가 좀 지저분한 사연이 있는 놈들이 많죠. 그런데다 이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뭐 무브먼트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터진다고 봐요. 예, 제가 추천을 드리는 마표 5번 월드컵 신화입니다. 의외로 좀 기복이 좀 심하고 빠릿한 모습이 덜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했을 때 아주 좋은 말은 아니란 얘기죠. 말 자체는 선행력이 우수한 말이 이 능력마예요. 그런데 선행력이 부족하니까 이 말은 능력마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 그런데 마필 자체가 이제 가끔가다 근성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요 편성이 딱 그런 시점을 맞이하고 있지 않느냐. 1800에 대한 거리감도 많고 1900으로 시행되는 국산 3급 경주이기 때문에 오늘 편성 자체가 이제 거리가 늘어나서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자, 이 5번 월드컵 신화는 이번 경주시 한번 요주의 마필로 강력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 3군 편성이고요. 1900으로 펼쳐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인기권으로 팔려줄 수 있는 마필들이 좀 불안한 경주예요. 왜냐면 인기로 팔릴 수 있는 말은 우선 입상했던 말, 그리고 가능성을 보였던 착순권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들, 자, 이런 말들이 좀 팔리는 경주가 될 건데 그런 말들이 좀 기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달라지게 나오기 마련입니다. 입상을 했던 말이라 하더라도 이번 경주는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번 제 8경주에서는 자, 요 주의해야 될 복병, 숨겼던 마필, 제대로 승부가 안 됐던 마필, 자, 그런 말을 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니까 자, 철저한 배낭 승부가 가능한 경주고요. 자, 이번 제 8경주에서는 한번 욕심을 좀 내도 되는 경주 편성이다. 자,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8경주는 누가 보더라도 터질 것 같아요. 뭐 손석번 의원도 뭐 욕심을 한번 내서 고배당 승부까지 해본다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UCC 메인 승부처인 토요일 9경주 신동훈 의원의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시간만 좀 흘렀을 뿐이지. 자, 이제 싱싱캣과 뽀빠이가 좀 다시 한번 좀 만나는 경주가 됐고요. 상대가 조금은 달라졌는데, 자, 이 4번 뽀빠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문세영 기수. 저는 아직까지도 지난 경주에서 뽀빠이가 주모한테 진 내용, 다시 경주를 보더라도 이건 뭐 질 경주가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졌어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고 주기는 조금 길어졌지만 뽀빠이의 전력은 기복을 보이다가 최근에 분명히 좋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번은 너무 눈에 보였고요. 자, 이번 레이스 4번 뽀빠이 분명 다시 경주력을 살려낼 수 있는 레이스로 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싱싱캣과 뽀빠이의 일전이다. 여기에 이제 도전장을 내놓을 수 있는 놈이 신의 강자로 떠오르는 예, 10번 놀부 만세입니다.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2000m의 또 첫 도전입니다. 근데 올라오는 이 상승세로 보면은 와, 뭐 무서워요, 무서워. 지난번에 그 대상 경주였나요? 특별 경주였나? 뭐 거기서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니까 거의 무섭습니다. 이 뭐 앞으로 이 구조마방에 옛날에 그 뭐였죠? 그 유명한 말이 뭐였어? 캐논 캐도남마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말하고 이제 거의 흡사하게
구조 마방에 거의 기둥마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10번 놀부만세의 상승세는 거의 뭐 환상적이다. 자, 이번에도 입상권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우선 뭐 1번 싱싱캣과 이제 4번 뽀빠이가 공교롭게도 9주 만에 또 이제 공백을 가지고 같은 경주에 또 출주가 됐습니다. 뭐 뽀빠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좀 아픔을 또 줬던 말이고, 우선 뭐 최저 배당을 1번 싱싱캣에 4번 뽀빠이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뭐 당연한 이 저배당 맞권 조합이고요. 그러나 상대의 마중에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노려야 될 말이 지금 출주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싱싱캣의 뽀빠이는 적어도 같이 못 들어온다. 자, 자신감이 있는 대끼리가 부러진다라는 것에 자신감이 있는 경주고, 게다가 노렸던 관리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에야말로 축을 놓고 때리고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한 승부 경주로 한번 구경주 적정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분명한 이유를 갖고 때린다고 합니다. 자, 신동원 의원의 UCC 맨승부처. 자, 토요제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 팀의 UCC 맨승부처에 대한 공지 말씀을 드리면, 자, 강타가 7경주를 책임지고요. 손석번 의원이 8경주를 책임지고요. 신동원 의원이 토요제 9경주를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8경주, 9경주. 자, 요 3개 경주. 금요경마하고 똑같이 됐네. 어떻게 공교롭게도. 자, 어쨌든 요 3개 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10경주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경주를 잡았는데요. 자, 이번 10경주는 1차적으로 선두권의 마필들의 경합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 3번 프로차밍, 9번 소백령, 6번 레인지캡, 여기 4번 희망 메시지까지. 이들 마필들이 법석을 떨면은 거리 1400인데 의외로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말들이 이로움을 볼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그래서 뭐 매직 라이트가 팔리겠죠. 네, 매직 나이트가 또 강력하게 팔리겠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매직 나이트도 팔리고 이거 안 팔리나? 7번 플러스 밸류? 네, 인기 맞아.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팔리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이런 인기권 전력을 빼고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물어보는 경주예요. 어떻게 봐요? 변수는 고항산 아니겠어요, 이거? 고항산? 예. 지난번에 직진전에 좀 잘 뛰고 지난번에 완전히 뭐 승군 좀 뻗어졌지. 변수는 고항산 같아. 왜냐면 이제 여기 선행마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항산이 입상을 했을 때 선행을 갔잖아요.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한 거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원래 고항산은 선행마가 아니어서 이게 1400에서 지난번 또 못 뛰었고 선행 못 가고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날 수밖에 없거든요. 보여지는 그림은. 근데 그만큼 뭐 보여지는 인기도보다는 갖고 있는 전력은 저는 더 있는 말로 좀 생각을 하니까 메리트는 고항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여기 이제 메리트가 고항산을 얘기했으니까 하는 소리지만, 여기서 메리트가 있는 놈들이 뭐 12번 칸초 때서도 지난번에 그 직접전에 뛴 거 뭐 의향세로 봤을 때 지난번에 조정 거친 건 뻔한 거거든. 그러면 직접전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고항산하고 맞다이 가서도 앉을 가능성이 있고, 썬카운티도 요 근래에 좀 부진하지만 사이즈로 보면은 요것도 안 딸리는 놈이거든. 네. 그럼 이게 어떤 말을 또 생각을 해봐야 근데 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손석범 의원이 이제 고항산은 선행을 안 가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희망 메시지를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블루차밍이 이번에 선행을 못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얘가 원사이드하게 항상 뻗어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희망 메시지가 직전에 혼합 2군 외상마 편성에서 뛰었는데 그때 뛰었던 말들이 이 희망 메시지가 자력으로 이길 수 없는 말들이에요. 체중도 불어 나왔었고,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얘는 계속 장거리를 뛰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 부족을 보였고 선행 나갈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1400이 이제 국산 편성으로 들어오고 핸디캡 부중 지금 54kg 적절하다라고 봤을 때 당일 체중이 빠진다라면 저는 희망 메시지가 한번 오랜만에 선행을 뻗어 나간다면 이거 그대로 버틴다. 배당마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보는데, 선행은 다 부러진다고 보는데, 나는 무조건. 왜 그러냐면 매직 나이트하고 지금 프로스밸리가 무빙이 되는 말들인데, 이게 무조건 앞선을 못 넘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지네끼리 비비다가 부러지는 그림이고, 프로스밸리나 매직 나이트가 등짝으로 보나 무조건 무빙 타고 올라온다는 그림이 나오는 경주인데, 여기 썬카운티도 그렇고 칸초 때서도 빠른 말이야. 지난번에 이길 때는 뭐 갖다 대가리 대놓고 쏘아버렸는데,
그러면 앞선이 이거 다 이 무너지는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내 근데 얘기는. 7튼이 들어오면 터지질 않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7이나 10 중에 한 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더 세다고 봐 여기서. 10을 가져가는 게 낫죠. 10이 세다. 편성은 저는 지난번에 매직 라이트는 솔직히 그 편성은 아니라 봤거든요. 그 편성은 뛴 게 있어서 좀 팔린 거지. 솔직히 지난번 문화일보배는 저는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했었던 거예요. 플러스 매직 나이트가 좀 세다. 신동원 의원은. 저는 그냥 다른 인기만은 모르겠고 저는 무조건 희망 메시지한테 지금 필요 꽂았어요 저는. 무조건. 네. 야, 이 사이즈상으로는 그렇잖니 제가 저 조교도 그 내용을 봤는데 스파이커도 시원하게 미기는 느낌도 없고 그래가지고 스피드 바리가 4가 이번에 가고 7번 10번이면 끝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7번 10번에서도 한 마리만 온다고 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마리만 오니까 한 마리를 자르면 한 마리만 가져가면 여기선 배당이 되고 나머지 중에서 선행만 다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취익권이나 기본 무빙이 되는 말 중에서 뭐 나는 이 인터넷캠 같은 말 좋게 보거든. 조인권이 태워놓고서 이번에는 내가 보기에 이게 왕년의 추임력이라면 이게 뭐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 게 있는 거. 그러니까 칸초대에서도 그렇고 11번 이것도 안 팔리잖아 11도. 네. 이것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상카운티는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요. 부담은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뭐 안 된다고는 나는 안 보거든. 그래서 이 색깔 자체를 선행마들은 좀 약하게 봐야 되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일단 매직 나이트는 가져가는 조건으로 가져가고 다들 세게 본다고 그러니까 매직 나이트는 가져간다고 보고 지금 손석번 의원 얘기했죠. 고항산하고 지금 희망 메시지인데 나는 그런 마필들을 안 보고 싶고요. 난 칸초테스 아니면 인터라켄을 보는데 인터라켄을 얘기하고 싶네요. 인터라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혼전석의 목벽이라는 얘기지. 혼전석의 목벽이고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옛날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번 경시엔 뭐 5번 인터라켄에 조인건 등짝이라는 점에서도 메리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동안 윤태욱이하고 뭐 김정준, 김영진이만 타다가 조인건으로 감량을 갖고 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뭐 5번 인터라켄 여기서 복병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어쨌든 10번 매직 나이트는 인기권 전력에서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복병권 전력 중에서는 지금 3번 고항산을 얘기했고요. 2번 고항산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4번 희망 메시지를 얘기했고 저는 5번 인터라켄을 얘기했는데 야 이게 너무 이번엔 이건 안 봐줬어. 이건 내가 보기에 안 봐질 확률이 너무 많아. 왜냐면 의견 일치가 전혀 안 되네.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너무 이게 흔하게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이유가 없어. 내가 봤을 때 고배당이라도 이유가 딱 이렇게 뭐 알토란이나 이런 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 내가 딱 들어봤을 때도 전문가가 딱 들어봤을 때 야 이거 이럴 수 있겠다. 이런 건데 이건 이유가 좀 미지네. 그러니까 요거는 10번 매직 나이트를 놓고 우리가 얘기했던 후창만 3마리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0경주는 중배당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경주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고배당을 찾아라 코너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토요 경마도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10개 경주로 시행이 된다는 점. 자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주를 아침에 딱 체킹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배당판 딱 보고서 배당판을 보는 건 뭐냐면 딱 두 가지야. 내가 선정한 말이 인기마냐 어떤 놈이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느냐 내지는 내가 또 때리려는 마필이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이거를 유추하는 게 그게 배당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 토요 경마 마무리 짓고 좀 쉬었다가 일요 경마 분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